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들어온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회담이 이제 손가리에 맞춰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북한 소식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절친한 친구이자 첼시의 구단주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이 터키에서 우크라이나와 5차 협상을 가지고 원래 1박 2일 동안 회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4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평화협상 군물살, 푸틴, 젤렌스키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이렇게 지금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자,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처음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거론됐지만 예상 밖의 급진전이 이루어져 약 4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안보가 보장된다면 러시아가 요구해온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유럽연합에는 가입해도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은 이 경제동맹이나 마찬가지고 유럽의 한 연합국으로 가맹하는 겁니다. 이 유럽연합에는 러시아도 거기에 가맹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뭐 서로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립국가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승인한 것 같습니다. 이 중립국가라는 것은 미국의 무력이나 나토의 군사무력을 우크라이나에 배치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완전한 그 비무장화라고 가라고 했지만 비무장화까지도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러시아도 좀 양보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루간스크 지역과 도네츠크 지역, 이 지역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양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시 이걸 양보했다면 양보했다고 나오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에서 회담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서로 근접했다고만 발표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제기하는 크림반도를 계속해서 관리 형태로, 즉 회담을 계속 이 크림반도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이런 약속을 한 것으로만 나옵니다. 즉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 양보하게 된다면 이건 국민투표에 붙일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토를 러시아의 침략에 의해서 점령당한 영토를 러시아에 합병하도록 러시아에 주는 그런 국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자,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옛 지역인 저 강릉의 일부와 속초는 원래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6.25 전쟁 전까지 북한 지역이었다가 우리가 고성군의 일부까지 금강산 바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수복을 했죠. 우리 영토로 됐습니다. 38선을 갈릴 때는 강릉, 속초 지역까지 우리 북한 영토였지만 지금은 우리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우리에게 전쟁, 국지전이든 전면전을 하면서 이 지역을 강탈해놓고 이건 예전에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럼 38선 지역의 이남 지역의 6.25 전쟁 전에는 우리 한국 땅이었던 개성시를 아마 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무리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준다고 해도 그 국민들이 용서할까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대가를 치렀을까요? 자기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만 믿고 결사항전에 나서고 목숨까지 바쳐서 지금 키이우를 사수하고 러시아군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동진하는 것을 막으려고, 참 러시아 국경까지 나토 군사력과 미국 군사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요구했던 것이 바로 중립국화고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끝까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했고,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폴란드나 몰도바나 루마니아처럼 나토 군사력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러시아가 요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 루간스크 지역과 도네츠크 지역을 공화국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중립국화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는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면 이렇게 침공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처음에 강경하게 이걸 막아놨었죠. 그리고 침공한다면 결사항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나토도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하고 심지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면 군대도 파견할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의 군대를 독일로 새롭게 배치하고 또 폴란드에도 약 8천 명의 군대를 새롭게 더 증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언제 그래놨듯이 군사무기는 대주면서도 일체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체 더 이상 군사적 지원은 없습니다. 특히 나토 이 연합국 군사 병력이나 미국의 병력은 단 한 명도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어나가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가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인 것입니다.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지금 하르키우와 마리우폴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키이우도 엄청난 폭격을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무고한 주민들이 약 1200명이 희생되었고 지금 1000만 명이 난민이 생겼습니다. 해외에 탈출한 난민만 400만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만 지금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이재민, 난민이 약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다 넘겨줄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전쟁을 했느냐. 항거가 빗발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비 문제 때문에 이런 이 국민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바로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내준다는 말은 아직도 그 협상에서 하지 못하고 크림반도 문제를 15년 동안 계속 회담 의제로 제기해서 서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15년간 협상하는 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것은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내주겠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돈바스 지역인데 제가 봐서는 돈바스 지역도 러시아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돈바스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 이것만 차지하고 푸틴 대통령이 과연 여기서 멈출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침공한 역사가, 침략을 당했던 역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남과 남부엘람과 북부엘람 평화협정을 체결해 놓고 미국이 빠지자마자 몇 달 만에 남부엘람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중무로 몰아넣었던 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협정,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국가가 강할 때만이 평화가 지켜진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때에도 폴란드, 루마니아를 다 침공하고 점령한 이 독일군이, 나치 독일이죠. 이 히틀러의 군대가 모스크바를 공격하기 전에, 즉 소련을 공격하기 전에 평화협정,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 불의에 습격했다는 것은, 기습 공격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푸틴도 이렇게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게 된다면 여기에 돈바스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 국경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그것을 투집 잡아 또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평화협정은 푸틴의 지금 고전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의 부패로 말미암아, 장교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지금 고전을 겪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깃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불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깃발 작전이라는 것은 미국 정보 당국이 이야기한 것인데 서쪽에서 소리를 내고 동쪽을 친다는, 즉 기만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은 평화 협상 뒤에서 깃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평화 협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 사이에 불신을 심어놓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할 이런 기만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소방 정보국과 미 정보 당국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돈바스 지역을 내주겠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일지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피를 이미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피를 흘리고 결사항전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 소방 국가들도 그리고 미국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은 미국이 흘리고 소방 국가들이 흘리는 기만 전술이라고 맹비난했던 것이 바로 푸틴이고, 심지어 기차에다 모든 장갑차 철수하는 것을 보여줬던, 즉 연막 작전을 폈던 것도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연막 작전을 펴는 것과 동시에, 즉 깃발 작전을 하는 것과 동시에 3일 후에 불의에 기습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소방 정보당국도 이 평화 협상, 특히 젤렌스키와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는 것 자체도 이것은 깃발 작전, 즉 기만 전술일 수 있다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만 점령하고 받아내고 끝낼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평화협정, 평화협상, 그리고 정상회담 뒤에서 깃발작전, 기만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푸틴. 다음의 행보는 뭘까요?